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더니 아침 밥상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무심코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 속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 김서연입니다. 올해로 상담 경력 20년 차, 48배 나이로 지금도 매일 부부 관계와 감정 회복을 주제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감정은 말보다 먼저 몸으로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신호들이 더 많이 쌓여갑니다. 어떤 날엔 아무 말 없이 장어를 굽고 스테미너 음식을 조용히 식탁에 올려두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랑해서였고, 미안해서였고, 혹은 단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 어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 밥상을 제대로 받는 남성은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고수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변변찮은 반찬만 마주하거나 그냥 나가서 사 먹으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건 이미 중요한 감정적 경고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위해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요즘 점점 말을 아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면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말이 되어버린 문장들. 마음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웃으며 씻으러 들어가는 뒷모습만 바라보는 저녁들. 그런 날이 이어지면 몸이 먼저 반응을 멈춥니다. 관계를 갖게 되는 순간에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고 손끝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속옷을 좀 신경 써서 입어봤어요. 근데 남편은 몰라요. 그냥 바로 끌고 가고 그냥 끝나요. 저는 그 말에서 그녀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표현합니다. 입술의 색을 바꾸고 조명을 줄이고 손을 내밀어 보며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무시되거나 읽히지 않는 순간 여자에겐 그저 혼자서 끝까지 준비한 연극처럼 남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면 내가 그냥 잠깐 사용된 것 같다고요. 뭔가 함께였다는 느낌이 없어요. 숨소리도 너무 빨라요. 제 감정이 닿기 전에 이미 끝나버려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욕구는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그걸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점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감각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예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의 관계가 너무 오래 대화를 멈췄던 거예요. 몸이 닿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닿아야 하는데 그 순서가 거꾸로 된 채 반복되면 어느 순간 감정은 스스로 닫혀버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 욕구가 있으면 다가오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관계 끝나고 샤워도 안 해요. 그냥 등을 돌려요.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 해봤어요. 근데 괜히 내가 까다로운 사람 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안 해요. 제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말 안 해요. 저는 그녀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무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음을 잃었을 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몰라서가 아니라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고, 다만 그날 상담을 마칠 때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끝이 조금 느려졌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은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도 그랬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은 그냥 다가왔어요. 그냥 자기 기분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를 보긴 봤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시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보이느냐, 느끼느냐, 그게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저 옆에 누워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말했어요. 나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남편은 잠시 멈추더니 그냥 알았다고 하고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잠들었어요. 내가 뭔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았어요. 괜히 분위기 망친 사람처럼.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을 안 차려줬어요. 차릴 힘도 없었고 솔직히 얄미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하고 묻길래 그냥 나가서 사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또 그러냐고 하더니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감정을 표현하려 했던 흔적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멈췄던 것이고 그건 더 이상 감정을 허락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싸움의 기류로만 받아들였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지 못한 채 한 칸씩 마음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뭔가 느끼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아니,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이런 대화가 어색한가 봐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감정 정리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예전엔 다정했던 적도 있었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연애할 땐요. 그땐 자주 안아주고 말도 예쁘게 했어요. 무겁게 느껴지는 감정도 웃으면서 풀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말수가 줄었어요.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말, 그게 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몸에 대한 감각은 상황보다 기억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한 번이라도 다정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의 이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당신의 몸이 마음과 연결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남편 손이 닿으면 움찔해요. 예전에는 그 손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뭔가 낯설고 갑자기 제 몸이 굳어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 불편함이 아닌 신체적 긴장의 신호였습니다. 감정이 응축되면 몸이 먼저 다치고 피부가 먼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부부가 함께 상담을 시작하긴 어렵더라도 당신 혼자서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창한 변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없을 때 자기 전에 욕실 거울 앞에 서보세요. 조명을 약하게 줄이고 좋아하는 향을 틀고 손끝으로 자신의 팔을 천천히 쓸어보는 겁니다. 감정이 닿지 않았던 감각 부위를 다시 살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건 당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녀는 낯설다는 듯 웃었지만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갈 땐 조금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자기 몸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그걸 해봤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아무도 안 만지는 제 팔이 너무 오래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말보다 먼저 다시 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상담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림자가 함께 들어왔다는 걸요. 남편은 약간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듣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단순히 동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거절과 침묵을 뚫고 건너온 첫 달이었고, 감정의 수면 위로 서로의 얼굴을 올려놓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많이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랄까,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더 가깝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다가가면 피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수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사실 아내가 보내는 신호였을 수 있어요. 여성은 불편하거나 마음이 다칠 때 감정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성은 그걸 단순한 기분 변화나 피로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손이나 팔로 남성의 손이나 몸을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멈춰달라는 분명한 비언어적 요구입니다. 둘째, 몸을 뒤로 젖히며 거리를 두려는 동작입니다. 불편함이나 멈춤을 원하는 직접적인 신호죠. 이 두 가지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손으로 밀었는데 남편은 그냥 제가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대요. 그리고 몸이 뒤로 빠지면 어색하다고 웃기만 해요.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였는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다가가다 멈췄던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말 듣고 보니까 저도 아내한테 신호를 안 줬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엔 어떤 대화도 하지 마세요. 대신 불 끄기 전에 조명을 조금 어둡게 줄이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5분 동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그 온도만 느껴보세요. 감각은 감정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낄 준비가 되어야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 상담실에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손을 잡았는데 아내 손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스킨십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으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울 뻔했어요. 손만 잡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말도 안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도 먼저 눈을 마주치려 했고 그녀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전처럼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중간에 그녀가 멈추면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 손을 스스로 잡았어요. 괜찮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용서나 적응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섬세한 신호입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오해를 풀거나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호를 읽는 연습입니다. 여성의 감정은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을 밀치는 순간은
이미 한참 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는 뜻이고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은 감정이 위축됐다는 절박한 표현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남성만이 관계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그 사람한테 다시 밥을 해주고 싶어요. 예전엔 뭘 해줘도 반응이 없고 말이 없어서 무의미했는데 이젠 밥을 차리면 반찬을 한 번 더 집어줘요. 말하지 않아도 눈을 맞춰줘요. 저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건 감정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은 움직입니다. 손끝으로 숨결로, 밥상 위에 따뜻한 국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모른 척 지나쳤던 그 몸짓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그 신호에 반응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반응이 다시 밥상을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은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뭔가 다 닿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그 사람이 등을 돌리면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아무 말 없이 끝나면 저는 그냥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서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감정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은 그 지점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 순간 여성의 몸은 아직 연결을 원하고 있고 감정은 그제야 표현되려 합니다. 그럴 땐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키스를 해주는 것, 조용히 안아주는 것, 손을 놓지 않고 다시 감싸주는 것, 혹은 귀에 대고 조용히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이건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이 가장 기다리는 반응이며 이 모든 것이 여자가 보내는 아직 나는 당신을 느끼고 싶다는 마지막 신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걸 놓치면 여성은 감정을 접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누군가가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안아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